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 경고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 소비 지표가 견조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예. S&P 500의 맵에서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에 대한 어떤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았는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못했다. 이런 게 불안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초록불을 켜내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와 인텔이었죠.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테슬라 지난주에 4% 넘게 뛰었는데 네. 목표가도 지금 월가에서 계속 올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지수가 기간 조정 들어갔을 때 다른 M7이나 빅테크들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나 기간 조정 때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향후 3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도 수급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특히 테슬라 예찬론자라고 할 수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이 사실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높였어요. 600이면 지금 수준에서 뭐 최소 몇 프로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한 25% 정도 추가 상승이 대단하네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AI와 로봇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요. 글로벌 3분기 인도량, 전기차 인도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반값에 덤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가격 경쟁, 경기 둔화에 따른 가격 경쟁, 그다음에 이런 저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매물이 안 나온다는 점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50달러대 정도에서 440달러 정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봐도 480달러, 488달러 신고가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뭐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낫고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죠. 엔비디아 지금 뭐 이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주말 새는 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백악관에서 새로운 반도체 관세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1대1 그다음에 한 외국의 AI 칩을 하나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하나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규제를 발표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TSMC에서의 생산이 많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앞서도 이제 브리핑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그게 이제 순환 투자라는 비판이 나왔었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하락보다는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중국의 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184달러 아직 고점 찍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완만한 횡보세 내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분기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이제 잠잠해지고 진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저가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70에서 175달러 정도의 조정이 있다면 네.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브리핑해 주셨지만 목표 주가를 지금 240달러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산다고 하면 적어도 한 200달러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170에서 175달러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테슬라와 함께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종목이 바로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이 한 4% 정도 더 뛰었는데 지금도 사실 뭐 예전 신고가 이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상태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인텔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지금 상승폭은 사실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인텔의 경우는 지금 뭐 TSMC,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투자 얘기 있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에서 뭐 5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애플하고 TSMC거든요. 그래서 네. 애플과 TSMC에 투자 요구를 했다라는 점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TSMC에서 인텔 지분 20%를 인수한다. 또 애플과 TSMC의 인텔 칩 제조 시설 운영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워낙 빠르게 너무 급등했다 단기간에 그런 점들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지금 37달러인데 네. 이 부분을 사실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7달러 구간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37달러고 지금 이거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폭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40에서 50달러 구간 직전 고점까지 월봉상으로 보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죠. 예,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과 관련해서도 보유, 테슬라와 같은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라클의 미라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4일 연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틱톡의 행정명령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과반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미국 사업부 이익의 50%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규 법인에 있어서 이제 오라클이 15%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틱톡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대로 올라가질 못했고 오히려 풋옵션 쪽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특히 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가치가 140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드 부시에서는 알고리즘을 포함할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또 알고리즘을 제외하더라도 350억에서 400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배 이상 가치를 높여잡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라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AI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런 상승 여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45달러에서 지금 28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20일선에 근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0에서 300달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는 이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직전 고점이 345달러였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서서히 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이번 주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이번 주 앞서도 브리핑해 주신 대로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졸츠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9월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 고용이 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의 기간 조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고용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이 다시 반등 모멘텀을 탔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특히 중국이 이제 국경절 휴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번 주 말 정도에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지금 그 단기간에 조정폭이 컸던 종목들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